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5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키움증권이 점검이어서 제가 하나증권으로 좀 켰으니까요. 차트 모양이 좀 달라도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4%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쭉 밀리면서 어제 마이너스 3% 하락으로 종가 마감이 되면서 어제 하루 7% 정도의 변동성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자, 어제는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밀렸었어요. 코스피가 거의 2%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고 코스닥도 2.2% 하락이 나왔는데, 자, 이러한 하락폭에 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 방어를 정말 잘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월요일 날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윗꼬리다가 쭉 밀렸어요. 그 다음부터 조정 구간이 연출이 되면서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걱정과 동시에 이 매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지금 이 신고가 부근에서 변동성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이 저점에서 수익 중이신 분들, 이 수익 중이신 분들의 차익 실현을 유도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정이다,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었고요. 오히려 지금은 투매 물량 던지시는 구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저점에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자, 이제 이 반등의 시점이 정말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계좌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 변곡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응입니다, 대응.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떠한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 또 이 주가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서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명확히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이 구독자 소통방에서 어제 이 하락이 났던 이유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제 이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방한이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이 한미 정상회담도 연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것도 주가에 영향을 좀 줬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하나는 이 다음 주에 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리스크 회피 심리,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해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제 국장이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요 밑에 부분 보시면은 사실상 이 한미 정상회담은 7월 중에 예정대로 진행은 될 거고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관세예요. 지금 트럼프가 4일부터 미국 날짜니까 아마 새벽에 이미 요거 설명을 했다라고 제가 요것도 남겨드렸는데, 자, 일부 무역 서한 서명을 완료했고 7일 날 12개국에 발송을 할 예정이다. 이것도 제가 오늘 속보로 좀 올려드렸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해당 서한에는 20%에서 최대 30% 관세가 부과가 될 것, 이러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 싸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했던 게 이 관세,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크게 매기면서 말 그대로 공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세 무기를 꺼내든 이유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지금 중국이 미국을 턱밑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함으로써 중국이 미국한테 못 대들게끔 하려고 이 관세를 크게 매겼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가장 크게 얻어맞았었죠. 근데 보세요. 지금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국이에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이 조선, 그리고 이 원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이 조선과 이 원전에 대한 이 합의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관세를 무기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 7월 중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과 이 원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이슈는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저는 한 90% 이상으로 봅니다. 지금 조선도 법까지 개정하면서 동맹국도 미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잖아요. 그 이유가 중국 해군력이 이미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원전은 또 어때요? 자, 제가 요거 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원전을 보시면요. 미국, 중국, 러시아 대형 원전 및 SMR 현황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신규 원전 가동이 3건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2000년 이후에 무려 54기의 신규 대형 원전을 가동했어요. 러시아도 체르노빌 사태에도 2000년 이후에 11기의 신규 대형 원전을 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SMR은요, 지금 가동된 게 없죠. 근데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가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로 협박을 한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미 국무장관 방한이 취소가 되면서 전체 증시가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었던 것 뿐입니다.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악재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분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구간이 요 63,000원 구간, 그리고 요 59,000원 구간인데, 보세요. 지지를 계속 받아주다가 거래량을 빵 터트리면서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리예요. 지금 요 구간에서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탈되기가 쉽지는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63,000원 구간도 지지를 받아주다가 이탈이 나왔죠. 지지가 이탈이 되면은 저항이 됩니다. 저항을 바뀌면서 맞고 눌리고 또 맞고 눌리고, 그만큼 이 63,000원 구간에는 저항이 좀 강하다는 뜻이에요. 또 반대로 요 59,000원 구간에서는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죠. 자, 어제도 59,700원. 자, 여기서 종가 마감을 하면서 59,000원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세력들은요, 우리 개인들한테 절대 수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면서 주가를 흔드는 이유가 이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 중이신 분들의 이 차익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정 구간을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59,000원짜리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주에 이 59,000원 지지 구간을 이탈을 시켰다가 여기서 밑에서 말아 올리는, 자, 이러한 주가 흐름도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개인들의 물량 최대한 쥐어 짜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국건이 믿고 있던 이러한 지지 구간을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키면서 패닉세를 유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다음 주 이 59,000원 구간이 혹시라도 이탈된다 하면은 절대 투매 물량 나와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해서 저점에서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은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시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고점 구간에 물려있던 분들은 마지막으로 이 평단가를 대폭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기간이에요. 언제까지? 7월 8일까지. 투자 경고등으로 지정이 되면은 신용과 미수 사용이 안 되죠. 증거금 100%로만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지는 시점이다. 당연히 이 세력들은요, 이 투자 경고등록 지정을 원치 않아 해요. 왜냐면 투자 경고등록 지정을 달고 주가를 끌어올리잖아요. 얘네는 고점에서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엑스트를 해야겠죠. 근데 이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는 개인들이에요. 근데 신용과 미수 사용이 안 돼요. 증거 100%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자, 이 세력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겼을 때 이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가 목표가 10만 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서 던지고 엑트를 할 예정인데 투자 경고등록 지정이 돼서 신용 미수 사용이 안 돼요. 그럼 10만 원에 얘네가 원하는 그 금액대에 물량을 정리를 못 한다는 뜻이에요. 9만 원, 8만 원, 7만 원. 금액을 낮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기간에 이 투자 경고 지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정 구간을 만들면서 일단 밑에 있는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자,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0% 이상 올라왔죠. 저점에서부터. 자, 근데 중간에 밑에서 샀지만 좀 일찍 요런 구간에 매도를 했던 분들 아쉽죠, 많이. 아, 눌리면 한번 사야지, 다시 사야지. 자, 이렇게 매수를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300% 이상 올랐어요. 주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주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거 한번 사볼까? 근데 지금 너무 높아. 한번 조정이 오면 그때 사야지. 자, 이러한 매수 대기자가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자들, 평단가 6만 원, 6만 원 초중반에 신규 매수자가 대량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즉, 이 수급에 손바뀜, 개인 수급에 손바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자리다. 평단가가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바뀌는 구간이에요. 만약에 이 세력들이 여기서 조정을 안 주고 주가를 바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2만 원대 아니면 2만 원 미만 금액대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있으신 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차익 실현 물량을 계속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듭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전에 이러한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자, 이러한 수급의 손바뀜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이 대차거래 현황을 보시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시작한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대차 선고 얼마예요? 2,463만 주.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자, 이 대차 거래는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린 겁니다. 다시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공매도를 잠깐 볼게요.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얼마예요? 공매도량 3,022만 주.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치는 거죠. 즉 마찬가지로 빌린 거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상환을 하는 이 구간이 고점에서 상환할까요? 아니면 저점에서 상환할까요? 당연히 저점에서 상환을 해야지 얘네들이 수익을 크게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에 공매도를 쳤다 가져갈게요. 매도니까 주가가 밀리겠죠. 7만 원까지 밀렸어요. 그럼 7만 원 사서 대갚으면 돼요. 그럼 얘네는 3만 원에 수익이 발생되는 게 바로 이 공매도로 수익 보는 원리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지금 공매도 순 보유 잔고 대량 보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메릴린치가 들어가 있어요. 메릴린치. 이거 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이 맵의 동향을 보시면은 자, 어제 간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게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공매도량 증감을 보시면은 어제 상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대차 거래도 보시면은 어제 상한이 이루어졌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제 들어온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 공매도 잔고에 쇼 커버 물량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얘네가 이 공매도 물량을 상환하는 이 구간이 저점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구간까지 저점이고 지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독자 소통방에서도 자, 날짜 보시면은 화요일 날. 자, 화요일이죠. 날짜가 7월 1일. 이때 제가 분봉 차트도 띄워드리면서 1차 매수가 63,000원 부근. 요 자리. 요건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는 59,000원 부근. 이 밑에 있는 구간. 요 자리까지 해서 1차, 2차 매수가를 잡아드렸어요. 자, 분봉상 63,000원. 지지 구간을 이탈시켰다가 말아 올렸는데 63,000원 지지 구간 이탈이 되면은 59,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게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거기에 또 공교롭게도 외국인들의 쇼커버 물량이 또 들어왔다. 그럼 이 구간이 실질적으로 저점 구간이라는 걸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력들은 절대 우리 개인들한테 수익을 주지 않아요. 물론 다음 주에 이 지지 구간을 막고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 베스트이긴 한데 이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되잖아요. 이때부터는 페닉스 물량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개인들의 투매 물량. 자, 마지막까지 이 저점 매수자들의 차익 실현을 유도를 하면서 밑에서 물량을 받아서 말아 올리는 자, 이러한 주가 흐름도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59,000원 이탈이 되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쓸어 담아야죠. 쇼커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물량이 얼마나고요? 공매도 물량 거의 3천만 주에 3천만 주. 대차 물량도 2,400만 주입니다. 이거 다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럼 환매수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환매수. 사서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전부 다 매수세로 유입이 강력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 날짜도 좀 비슷하게 맞는 게 7월 8일 날까지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기간이잖아요. 그쵸? 그럼 7월 9일부터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위험이 사라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얘네들이 마음 놓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또 신규 매수자분들도 새로 계속 유입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요, 6만 원 구간, 뭐 6만 5천 원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던 분들은요, 이게 10만 원, 15만 원 올라가도 매도를 안 해요.
왜냐면은 2만 원 이하 금액에서 지금 현재까지 몇 프로 올랐어요? 300% 이상 올라온 걸 봤기 때문에 나도 최소한 두 배는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서 대응을 해야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엊그제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이 유동성. 유동성이 뭐예요? 돈이죠, 돈. 자, 근데 최근에 6월 27일 날 했죠. 주담대가 6억 한도로 제한이 됐죠. 즉,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한 50% 이상은 될 거예요. 나머지 25% 정도가 주식, 나머지 25% 정도가 코인에다 가져갈게요. 지금 근데 요즘에 코인이 좀 하락세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 있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25% 잡고 부동산을 50%라고 잡았을 때 주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6억 한도로 막히면서 그럼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넘어올까요? 지금 불장인 주식장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즉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렸던 이 유동성이 주식장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 예탁금이 70조 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서학개미들도요. 국장이 더 불장이다 보니까 다 매도하고 국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탁금도 10조 이상.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막혔다. 그럼 이 자금이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몰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몰렸던 이 자금들이 어디로 유입이 될까요? 시장의 주도주로 몰린단 말이에요. 주도주. 지금 거래대금 상위 1위에서 5위 정도에 해당하는 이러한 대형 종목들, 뭐 삼성, SK, 최근에 하나오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최근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도 좀 올라오긴 했었죠. 자, 이러한 주도주로 부동산에 투자가 됐던 이 자금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주도주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대세는 사실상 원전, SMR, 대장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이 자금이 유동성 자금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자, 사실상 여러 가지 호재란 말이에요. 부동산 규제가 이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다. 왜? 유동성을 불러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 변동성에 수면 물량 나와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이러한 조정은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댓글창도 따로 열어드렸어요. 댓글창에다가 기회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지금은 이러한 조정 구간이 공포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구간이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요. 기회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이러한 변동성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자, 요 59,000원 구간 이탈에 나온다 하더라도 마지막 이 개인들의 물량 차익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포 구간을 만드는 거니까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뭐 재료, 뭐 상승 모멘텀 이런 건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아주 뭐 특별하게 새로 나온 그런 정보는 없어요. 자, 근데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김정관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잖아요. 자, 이거 정말로 큰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시그널로 보셔야 돼요. 지금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 투트랙 전략이죠. 지금 투트랙으로 확실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원전과 SMR 사업을요, 국가 이 전략 기술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SMR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됐잖아요. 대놓고 나라에서 밀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이 들어왔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기사 보시면은 2일 날에 국내 풍력 터빈 양대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이 정적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보세요. 원전 플러스 신재생이에요. 이 신재생에는요, 태양열이 있고 그 다음에 풍력 그리고 수소도 있죠. 가스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풍력 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유일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어요. 원전은 어차피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가장 주력으로 하는 게 이 풍력이란 말이에요. 풍력. 그러면서 이번에 이 둘 기업이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요 기사도 어제 나온 기사이긴 한데요. 내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SMR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영업이익 기준 1조 클럽이 유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폐기물, 용기, 캐스크죠. 자, 이 캐스크 시장도, 자, 요거는 원전 해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캐스크라는 게 뭐냐면요. 원전을 해체를 하면은 이제 폐기물이 발생이 되죠. 자, 이거를 저장하는 용기를 캐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캐스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세아베스티주 두 곳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요게 캐스크예요. 캐스크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두껍죠. 제작 기술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간대요. 근데 이 캐스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세아베스티주 2033년도에는 13조 원의 세계 시장이 열린다고 해요. 자, 지금 4일 업계에 따르면은 한국 수력 원자력은 내년 2027년 한빛과 한울, 고리 1호기에서 1조 1천억 원 규모의 캐스크 입찰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말고 이 캐스크 입찰 가격이 1조 1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이 원전 해체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전 세계적으로 500조 원의 신시장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고리 원전 해체, 이 원전 해체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에 영향을 받았나요? 반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때 시점이, 자, 요때 원전 해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상승은커녕 오히려 하락이 나왔죠. 이 원전 해체에 대한 재료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무려 전 세계적으로 500조 원 규모예요. 엄청난 시장이 열린다는 거고, 그 중에서 이 캐스크 두산이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뭐 원전을 떠나서 뭐 이 원전 해체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 가스터빈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가스터빈도 전 세계적으로 이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쇼티지가 뭐예요? 공급 부족 현상. 지금 AI 데이터센터 붐으로 인해서 이 전력 공급 부족, 자, 이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이 SMR과 이 원전 관련주가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된 거잖아요. 저는 사실상 올해 말까지 하반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 원전과 SMR은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 대세주라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전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좀 빨리 건설할 수 있는 이 SMR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이 SMR이 시공이 완료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2030년도가 돼야만 뉴스킬 파워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SMR이 첫 시공이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AI 데이터 센터는요, 2027년도부터 완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27년도부터 당장 전력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SMR은 3년 뒤에나 완공이 되죠. 그러면 바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이 가스터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스터빈은요, 전 세계적으로 GE, 지멘스, 미쓰비시, 그리고 두산 단 4곳밖에는 생산을 못합니다. 근데 이 GE랑 지멘스는요, 2029년도까지 수주 물량이 꽉 찼어요. 주문을 해도 2029년도가 지나야지 받아요. 그 사이에 SMR이 완공이 되겠죠. 그럼 당장 얘네들이 써야 되는 거는 가스터빈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미쓰비시 제품보다는 두산에서 개발한 가스터빈이 가성비가 월등하게 좋다라고 해요. 그러면 주문이 두산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자, 올해 하반기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빅테크 기업 8곳하고요. 지금 이 가스터빈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이 가스터빈, AI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의 이 수주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 자, 이거 기대감 주가에 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이 고점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잠시 쉬었다가는 조정 구간이다. 이 조정은 뭐라고요? 기회의 구간이다, 우리한테는. 이해가 되시겠죠?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이러한 변동성에 또 다음 주 혹시라도 이 59,000원 구간 이탈이 됐을 경우에 아마 투매 물량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자, 투매할까요? 안 하겠죠. 오히려 비중을 더 담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좋아요 그리고 이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게끔 투명 물량 던지지 않게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기회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기회라는 내용을 보고 투매 물량 던지는 대신에 오히려 저점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댓글로 기회라고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자, 제가 오늘 주말에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요일장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월요일장 대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은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